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트럼프 1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에 500조 투자하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신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부분에 좀 수혜를 못 받아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자, 그러면 정말 이 스타게이트는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인가? 국장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당장은 아닌지, 그리고 이 500조 잭팟, 그리고 스타게이트 오늘 대장주 영상에서 소개를 드리겠지만 언제 사야 되는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을 어느 시기에 사야 되는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 영상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가 뭔데 이렇게 영상에서 건방지게 종목을 주냐."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린 걸 봤는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자 검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지는 이미 영상에서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어떻게 됐는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자 2025년 1월 9 일에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삼화전기라는 종목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 당시에 요 박스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라인만 이탈하지 않으면 슈팅을 줄 자리다.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3%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1차 목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화전지 긍정적인 흐름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같은 날에 여러분들한테 LS 에코 에너지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38,000원 라인에서 드렸었는데 상한가 도달을 하면서 58,800원 단숨에 목표가를 도달을 했었죠. 자, LS 에코에너지도 축하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1월 2일, 1월 8일에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30,050원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38,650원 최고가는 40,000원 터치를 하면서 3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BM 작년서부터 올해 초까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112,800원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었는데 140,00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자, 2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업들은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기업들이라는 점, 다만 영상에서 일일이 모든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그리고 영상 말고 제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속보들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 통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이미 매수를 하셨거나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방 들어오셔 가지고 차후에 제가 드리는 브리핑 공유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중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일단 본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나스닥 시장 보게 되면 스타게이트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스타게이트에 사실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경우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4% 가까운 상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테슬라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1.28% 밖에 상승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 그리고 휘청휘청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더군다나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엔비디아 쪽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수요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어찌 된 일인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자, 그럼 무슨 뭐 새로운 뭐 무언가가 SK 하이닉스의 대체자로 등장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엔비디아가 기술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500억 달러 약 710조 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마무시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분명히 이걸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면 정말 초대박인 거는 맞는데 왜 이럴까? 자, 그러기 위해선 일단 사업 규모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사업 규모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부방 통해서 얼마만큼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지 요 인사이트 같은 건 인사이트 관련된 부분은 공부방에서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부분은 지금 왜 국내 반도체는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을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확실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5천억 달러보다 더 중요한 트럼프와 중국 간의 이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키는, 자 5천억 달러 올라가는 업사이드보다 이 관세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더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취약한 게 바로 우리나라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된다. 미중 갈등의 확실성, 그리고 금리 유무가 되겠죠. 지금 금리로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온전히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상승 궤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본격적인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과도기가 올 것이고, 그 과도기 사이에 뭐가 있냐? 바로 일본 중앙은행 금리 결정 유무가 결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미국 FOMC가 1월 28일, 29일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담감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동결로 갈 것이고요. 오히려 일본이 동결로 가면 FOMC를 통해서 미국 금리를 다운시키는 걸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금리를 동결시켜 준다라는 거는 미국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동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상승을 안 시키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동결로 갔을 때 미국이 "그래, 너네가 양보했구나. 우리가 빨리 좀 내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트럼프가 중국에 매기려고 있는 관세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 쪽에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항해서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서 중국 물가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디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중국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물가를 가지고 중국이 이 자급자족을 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에 굉장히 의존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금리 문제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고 이 남은 물건들을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자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 물건을 굉장히 싸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수출도 굉장히 싸게 합니다. 자, 싸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었던 미국, 우리나라, 뭐 일본 다른 기업들 또한 중국한테 밀려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세계 경제의 미꾸라지 같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세, "너네 우리한테 관세 매기면 우리 계속해서 금리 내릴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 나름대로 중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니까 "야, 니네 금리 안 내려? 야, 그러면 너네 다른 나라한테 물건 싸게 못 팔게 관세 매길 거야. 그럼 너네 경쟁력 떨어져. 빨리 금리 올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야, 너네가 지금 우리한테 관세를 매긴다며. 그럼 우리는 금리 올리면 우리 죽어. 안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중국은 거의 경제가 뭐 박살나다 못해 지금 병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물가가 아무리 떨어지고 내수를 부양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명목 GDP, 실질 GDP로 나는 이 디플레이터가 3년 연속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종합 물가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경제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뭐 수출이 늘었다 말았다 하지만 결국은 안에서 돈 찍어내고 안에서 계속 순환을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중국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고,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를 워낙에 강경파다 보니까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와중에 출혈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출혈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타격을 입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유발을 하고, 금리 인상이 유발이 되면 당연하게도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겠다. 자,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기존의 자동차가 10,000달러고 그 기업이 2,000달러의 영업이익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관세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자, 소비자가 구매하는 판매가가 10,000원이었죠. 자, 근데 관세가 10%가 관세가 붙네, 10%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관세 1,000달러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9,000달러 플러스 관세 1,000달러에서 소비자들은 10,000원에 동일하게 살 수 있게끔 할까요? 아니면 소비자가 10,000원과 1,000원 더해서 11,000달러에 구매를 할 수 있게 할까요?
기업이 이 영업이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업은요, 이 기존에 있었던 영업이익 2,000달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10,000달러에 살 수 있었던 자동차를 소비자 입장에서 11,000원에 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물가가 상승했죠.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금리를 내리게 돼서 지금 시중에 돈이 풀리게 돼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주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상황이니까 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 관련된 투자, 새로운 투자, 지금 스타게이트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새로운 AI에 대한, 새로운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 이게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방 압력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700조 규모의 AI 합작사가 나온다라고 해도, 자, 여기서 사실 우리나라가 1조, 2조 SK하이닉스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오히려 미국이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이 리스크가 좀 더 크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이런 하락세의 흐름은, 그리고 국내 시장 하락세의 흐름은 연말까지 지속될 확률이, 월말까지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또 설날이 껴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선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 동안에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이 배트맨 기업들,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 스타게이트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만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리까지 체크를 좀 하고, 그리고 미국 금리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앙은행 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가장 중요한, 말이 굉장히 길었지만 중국은 이미 금리를 내렸고요. 중국은 계속 갈 거고요. 미국이 관세를 매기냐 안 매기냐, 그리고 매기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시장이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 근거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내려주거나 최소한 동결로 가줘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1월 29일에 미국의 금리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게 1월 24일에 일본 금리 인상 유무입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요, 미국이 금리 못 내려요. 자, 그럼 동결로 가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제 선택지는 내리거나 동결로 가거나 합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29일에 동결로 가는 걸 확인하고 29일에 우리가 베팅을 하면 되겠고, 자, 반면에 24일에 일본이 동결로 간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해요. 자,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판단할 확률도 꽤나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채를 통해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지금 재정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국채를 통해서 해결한다 이꼴 금리를 내리겠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말씀드리면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자, 어찌 됐든 간에, 자,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로 간다 그러면 저는 24일이 정말 강력한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인상시킨다라고 한다면 29일에 지금 미국이 금리를 동결로 가는 걸 확인을 하고 베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핵심은 뭐냐면 2월 이후 주도주가 등장할 건데, 뭐가 등장할 건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게 주도주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자, 3월 달에 있는 뭐 양자 컨퍼런스 관련해서 2월 달에 한번 금리만 동결로 가면 다시 한번 좀 수급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영상에서 다뤄드렸던 것처럼 지금 스타게이트, 이 스타게이트 관련된 수혜 기업들, SK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겠고, 내지는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선 관련 전력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어찌 됐든 간에 2월 이후에 주도주를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건데, 어쨌든 하방이 더 열려져 있다. 언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4일 일본 중앙은행 금리, 그리고 29일 미국 중앙은행 금리, 요때까지는 이 다운사이드가 더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요 24일이 됐건 29일이 됐건 요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2월 이후에 주도주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주도주는 바로 스타게이트 관련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박주는 바로 스타게이트 관련주입니다. 자, 요 스타게이트 관련주 2월 전 매수가 핵심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대박주 종목명, 기업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맞이, 새해 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드리자면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 투자 자산 운용사를 저는 취득을 했고요. 자격이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속칭 말하는 뭐 가짜, 뭐 리딩방 뭐 요런 데서 이제 하는 유튜브는 절대 아니라는 점, 제도권 안에 있는 투자 자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참투자자문에서 이렇게 펀드, 증권, 파생상품 자문 인력으로서 자문해 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전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주식 공부방을 여러분들한테 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돈 받고 운영하는 방 아닙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박프로와 함께 관련된, 그리고 박프로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들이 뭐예요? 영상에서 본 내용, 종목 사고 싶은데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부방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가 좀 특이하죠? 수신 전용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보내서 뭐 스팸 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신 전용 번호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링크 전송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링크 전송을 해 드리고 나서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스팸 관련된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왔다가 별로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방인 만큼 여러분들 괜찮을 거다라고 좀 소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난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좀 시장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괜찮게 보는 섹터는 있는데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주식에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무료로 제가 방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1668-5284번으로 구독,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뭐 실시간으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공유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업들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박프로 함께 앞으로 종목 그리고 투자하시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이라고 1668-5284번으로 문자 지금 바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 바로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쪽에 전력 절감 핵심 부품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미국 데이터 센터 29조짜리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바로 테슬라의 그록 3에 들어가는 전력 절감 핵심 부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결국은요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필요할 것이고, 자, 반도체가 필요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반도체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이 됐거나 아니면 전력을 절감시키는 기업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가져가게 될 텐데, 자, 생산이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 관련된 뭐 내용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전은 사실 국내 기업을 투자하기는 분명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SMR 쪽으로 가야 되는데 SMR 직접 하는 뭐 기업도 지금은 쉽지 않고요. 어쨌든 뉴스케일 파워 쪽에 뭐 투자를 했다 안 했다 이걸로 SMR 관련주도 아니다 갈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력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직접 관련된 기업들을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온전하게 이 데이터 센터 이 하나에만 들어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그 외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데이터 센터에 100% 우리가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테마주로서 분류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뭐냐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들한테 1월 9일에 이렇게 37,000원대에 소개를 드려서 44,850원 목표가까지 달성을 이미 사실 한번 했었던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다시 가져온 이유는 지금 주가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이 자리에서 눌렸을 때 좀 더 싸게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오늘은 눌림목 매수로서 다시 한번 삼화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그리고 저저번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삼화전기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재료가 없을 때 사실 눌릴 수밖에 없는 자리다. 라고 하면 뭘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역시나 이 매물대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 두꺼운 매물대를 삼화전기가 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특히나 재료가 결국은 나오지 않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여파로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요 라인을 뚫어주기만 한다면 결국은 다시 한번 상승 포인트를 좀 높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최종 목표가이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의 목표가는 55,000원을 제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4만 원 부근에서 좀 주가가 눌리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대가 정확하게 우리가 놓고 보면 그쵸. 정확하게 39,900원이긴 합니다만 요 라인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요만큼의 틈이 생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주가 46,650원 요 라인부터 39,900원, 한마디로 4만 원을 깨면 우리가 물량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수급세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수급세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기관들이 뭐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건데, 이 내용 또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의 리스크 가장 먼저 이탈하는 건 당연히 외국인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받쳐주는 종목은 그나마 버텨요. 근데 개인들이 못 받쳐주는 종목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두 자릿대인 기업들도 있고 내지는 마이너스 막 7% 8% 하는 기업들도 수두룩한데 결국은 이게 바로 매물대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개인들이 요 라인에서 주가를 받쳐주고 결국은 하방은 좁고 상방은 높게 열려져 있는 자리, 지금 매수를 고려하기에 충분한 자리다. 그래서 삼화전기 39,900원, 4만 원 아래에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기 충분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전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보면요, 일봉으로서는 지금 3개가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3개가 요 라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요 아래에서만 물량 잡아가면 충분히 기회가 나올 것이고, 자, 주봉으로 따지면 주봉이, 자,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한 가지가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주봉을 체크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봉은 요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뚫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공격적으로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에 물량을 좀 잡아가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요 라인에서 아랫꼬리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통과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라인을 이탈하게 됐을 때 말아 올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삼화전기 종목 특성상 지금 아랫꼬리 달리면 단기 반등, 아랫꼬리 달리고 단기 반등, 아랫꼬리 달리고 단기 반등 했었던 이력이 꽤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좀 붙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까지 상승했을 때 나왔었던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유의미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봉이 완성되는 시점 이자 가격으로 따진다면 3만 원 후반대, 그리고 4만 원을 깬다면 삼화전기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만 원 라인까지 좀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스타게이트 관련 이슈들 제가 주식 공부방 통해서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공부방 들어오셔서 정보들 받아가시고 제가 영상에서 마저 다루지 못한 내용들, 그리고 영상 외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은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오늘 삼화전기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으시고 말씀드린 그 가격대까지 옆에 메모해 놓으시면 정말 좋고요. 요거 메모해 놓으시고 가격대 왔을 때 매수를 고려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정말 고마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이벤트 하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촬영을 한 걸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고 계시겠죠? 앞으로 어느 콘텐츠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좀 니즈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잠깐만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미국 주식 아니면 한국 주식 어떤 걸 좀 봐야 될까? 앞으로 미국 주식 다시 가겠지. 아니면 한국 주식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 주식을 투자할 기회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야 1번 미국 주식, 2번 한국 주식 여러분들이 의견 내주시는 그 항목을 1668-5284번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자 전원한테 제가 추첨 아니고요. 전부 다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이제 2.0 시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죠. 요 대장주 레포트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 보내주신 분들은 미국 관련 미국 주식 리포트를 보내드릴 거고요. 한국 주식 남겨주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 레포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거 참투자 자문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노력해서 뽑아내 놓은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제가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주식에 좀 숨겨져 있는 대장주. 자, 그리고 요거는 국내 기업 중에 트럼프 테슬라 수혜주로 나온 보고서인데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두 개도 있고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만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받아갈 수 있게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항목 1668-5284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설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만큼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박프로가 될 테니까 제가 드리는 도움 함께 받아 나가셔서 2025년 투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